자, 새로운 챕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아주 많이 사용된다기보다는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다뤄보는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함수랑 중첩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함수를 배우고 배우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일단 이론 시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실제 코딩할 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함수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특징이 있어요. 이 매크로라는 것은 컴파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스 코드 자체를 수정하도록 만들어 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걸 왜 하느냐? 프로그램을 해석하기 쉽고 코딩할 때 프로그래머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선언, 이 사실은 매크로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에서의 엉김 현상을 풀기 위한 또 매크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처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스 코드를 오브젝트로 만들 때 이것을 컴파일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컴파일하기 전에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프리프로세서, 전처리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소스 파일이 컴파일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라고 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소스 파일이 컴파일 하기 전에 해야만 되는 일들이에요. 이걸 만든 이유는 프로그래머가 훨씬 더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구성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들이에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시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죠. 샵으로 시작을 해요. 해시코드 아닙니다. 이번엔 샵입니다. 샵으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전처리기이기 때문에 마침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코드에서 대체되는 효과이지 얘 자체가 컴파일 되는 게 아니어서 문장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표가 존재하지 않고 한 행에 한 지시자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변수 선언이나 이런 거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일 거의 없어요. 한 행에 여러 개 쓰고 싶은 욕구가 거의 생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규칙, 샵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표, 프로그램성의 마침표는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 행에 한 개씩.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컴파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컴파일하기 전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소스 파일을 전처리기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소스 파일을 만들어요. 즉, 컴파일하기에 적합한 형태, 사실은 충분한 형태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겁니다. 충분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처리기의 역할이다. 그래서 OBJ,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링크를 해서 실행 파일인 exe 파일이 만들어지는 이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진 것은 전처리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이 define문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유는 뭐냐 하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해하기 쉽게,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if문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과값이 0이면 false로 인식을 한다. 1이면 true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그랬을 때 0이 false고 1이 true인 거 알겠는데 쓸 때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sharp define false 0 이렇게 해두면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false라는 요 키워드를 쓰시면 변수 이름 아니거든요. 요걸 쓰시면 자동으로 0으로 대체가 돼요. 즉 이렇게 쓰시는 거죠. 예를 들면 if
어떤 값이 연산을 했는데 그것이 false면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실제로 컴파일 되기 전에 소스 코드가 이게 지워지고요. 0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y가 0이면 y가 거짓이면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는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디파인문은 이런 용도로 많이 쓰여요. 즉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혼란이 일으킬 수 있는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예전에 저랑 다뤘었던 젠더, 성을 표현하는 것을 어떤 0을 남자로 할까? 1을 남자로 할까? 이런 게 프로그래머가 계속 코딩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미리 디파인을 해두면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좀 자세히 보면 지정된 기호상수를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치환 문자열로 대체해요. 값이 아니에요. 문자열을 그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 하면요. 워드 프로세서 좀 써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한 단어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이름이 있었는데 이 이름을 전부 다 A란 이름을 전부 다 B란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서치해가지고 리플레이스 할 수 있잖아요. 그 느낌을 살리시면 돼요. 리플레이스예요. 단순히 문자열을 리플레이스 해주는 느낌이지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값 이것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체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매크로 상수, 인수 없이 단순히 치환만 한, 그러니까 정말 바꾸기만 한다는 뜻이고요. 함수를 배우지 않았는데 함수가 튀어나왔어요. 나중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단순히 바꿔치기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두시면 혼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 상수를 보면 상수예요. 변수 아니에요. 변수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바뀌는 값이지만 전처리기에서 동작하는, 즉 컴파일 이전에, 즉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상수입니다. 자,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shop, define, 매크로명, 그리고 치환할 값 이렇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 max 100을 하면 이제부터 프로그램 내에서는 max를 만나면 전부 다 100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부 바꿔 써주는 겁니다. 리플레이스 시켜주는 겁니다. 언제? 컴파일 전에. 자, 그래서 바로 뒤에 max가 나오면 100 그냥 넣는 거예요. 100 빼기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100 빼기 1이라는 문자열이지 계산이 된 게 아니에요. 99가 아닙니다. 넘버가 90, 이건 달라요. 넘버는 99가 아니고 100 뭐 이럽니까? 100 빼기 1입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계산이 일어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예를 보면 파일을 3.142로 이렇게 놓고서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pi는 그대로 요걸 그대로 바꾸면 이렇게 된 상태가 되죠. 3.1415 곱하기 R 곱하기 R, R입니다. V 아닙니다. R.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리플레이스가 돼요. 이 상태로 된 상태에서 컴파일이 일어나요. 자, 아래도 이런 게 있죠. MSG, 잘못된 입력입니다. 역시 MSG를 만나면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예요.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건 좀 유용해 보이시죠? 근데 그렇게 잘 안 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규칙을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대문자예요. 대문자. 계속 대문자일 겁니다. 대문자, 대문자. define을 했을 때 매크로 상수를 잡을 때 대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규칙이냐, 문법적인 오류가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define문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매크로 상수는 항상 대문자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읽다가 대문자로만 된 무언가가 나타나면 아, 이건 매크로 상수인가 보다
하고서 어딘가 디파인이 되어 있겠지 하고 찾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코드를 볼 때도 그렇지만 내 코드 누군가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단어가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해봤었죠. 저희가 some 다시 좀 할게요. some of odd 이런 거 했었죠. 이렇게 변수명은 보통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대부분 소문자로 가다가 단어가 붙을 때 대문자를 사용했거든요. 매크로 상수를 잡을 때는 전부 다 대문자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소문자 쓰긴 좀 그래서 언더바를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만약 매크로 상수를 하고 싶다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대문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아, 얘는 매크로 상수인가 보다. 어딘가 디파인이 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